안녕하세요. 자유 유튜브 더 자윤입니다. 오늘은 공매도 위험하다. 몸 풀고 있는 그놈, 그들이 온다. 개미들은 지금 죽음의 땅으로 가고 있는 걸까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약 한 달 정도 뒤인 5월 3일부터 공매도가 재개됩니다. 그동안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금융위는 어쨌거나 공매도를 재개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개미들이 반발을 하면서 여론을 의식해서인지 코스피 200 그리고 코스닥 150 종목을 대상으로 공매도를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다수의 중소형주들은 해당 사항이 없다는 점이 그나마 다행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어쨌거나 공매도가 재개된다는 소식은 개미들에게 있어서 안 좋은 소식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시장에 대응하면 좋을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매도 재개 5월 3일 5월 3일 공매도가 재개됩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나, 어떤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는지 이것을 한번 살펴보는 거 중요할 것 같은데요. 자, 어쨌거나 5월 3일부터 재개된다는 것은 우리가 숙지를 하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코스피 200 그리고 코스닥 150에 포함된 비교적 덩치가 큰 종목들에 한해서 공매도가 재개됩니다. 자, 금융당국 즉 금융위는 공매도 재개 방침을 밝히면서 시장 조성자 혜택 축소 그리고 불법 공매도 적발 시스템을 갖추겠다고 말했습니다. 자, 개미들을 달래기 위한 건데요. 그래서 시장 조성자 공매도 40% 비중을 줄이겠다 이런 이야기, 그리고 불법 감시 체계도 가동하겠다. 그동안 불법으로 자행되어 왔던 무차입 공매도를 비롯한 여러 가지 불법 공매도 행위를 감시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실 무차입 공매도 많은 논란이 있는데요. 무차입 공매도와 그리고 시장 조성자 혜택을 없애는 거 개인적으로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게 되지 않고 있죠. 그러면서 불법 공매도 뿌리 뽑겠다고 말만 거창하게 하고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업직률을 폐지하겠다고 말했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자, 사실 그동안 이렇게 우리나라 전산 시스템이 발달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매도 모니터링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 상당히 충격적일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만큼 금융위, 금융당국은 공매도에 관대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나물의 그 밥 아니겠습니까? 어쨌거나 지금 현재 상황, 야, 고양이가 생쥐를 괴롭히니까 생쥐들이 난리 데모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들리죠. 고양이들이 생쥐를 너무 심하게 괴롭혀서 생쥐가 죽는다고 이런 이야기가 지금 높으신 분들 귀에 들어가니까 야, 김고양, 네가 고양이를 대표해서 생쥐를 덜 괴롭히고 죽지 않을 만큼 괴롭힐 방법을 생각해봐 라고 해서 나온 게 바로 시장 조성자 공매도 40% 줄이고 감시체계 가동하겠다 이런 이야기죠. 자, 그렇다면 지금 증권가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이것을 한번 점검을 해 봐야겠습니다. 그들은 공매도를 기다리고 있는 걸까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자, 5월 3일부터 코스피 200, 코스닥 150에 편입된 지수 관련 종목들에 한해서 공매도가 재개된다. 근래 유일한 매수 주체인 개인 투자자들이 대형주를 기피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매도가 재개되니까 개미들이 대형주를 매수를 주저하는 경향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 우려를 하는 걸까요? 어쨌거나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자, 그러면서 3월 28일 날 나온 뉴스 기사입니다. 코스피 2분기 조정 2,800까지 밀릴 수도 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자, 좀 더 살펴보니까 국내 주요 자산운용사 펀드 매니저들이 2분기에 코스피 지수가 약세를 보이며 올해 저점을 찍을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그래서 2,800까지도 밀릴 수 있으니까 대비해라. 코스피 지수 하단으로 2,800선 제시한 전문가가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또 약간 나쁘게 생각해보면 공매도 5월 3일 날 진행이 됩니다. 공매도 시행하고 맞춰가지고 시원하게 한번 지수를 밀어붙일 것인가, 싸게 줍줍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나서 주워 담으려는 것일까, 이렇게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나쁜 쪽으로 생각했을 때 말이죠. 그런데 또 지금 시장에서는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나, 진짜 지금 실적 장세로 넘어왔다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이제 유동성 장세가 끝나고 자, 본격적으로 실적이 확인되는, 실적이 증가하는 기업들의 주가가 오르고 있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자, 그런데 실적 장세로 접어든 지금 1분기 코스피 영업이익이 76%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76%라는 수치는 전망치에 비해서 상당히 높아진 건데요. 자, 그렇다면은 코스피 전체적으로 이익이 76% 증가했고, 그리고 작년 말에 전망했던 것보다 실제로 더 높은 이익이 나온다? 자, 그렇다면 사실 어닝 서프라이즈가 상당히 많다는 거고, 자, 주가도 많이 오르고 지수도 같이 따라 올라줘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기업의 이익이 큰 폭으로 증가를 했고 예상치보다 더 많이 나왔다? 그러면은 어닝 서프라이즈로 주가가 올라주는 게 정상인데, 자, 그렇지만 지금 지수는 1월 초에 비해서 상당히 빌빌대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로는 과도하게 1월 초에 많이 올랐다, 이런 이야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상적인 조정 과정이다, 이런 이야기들 나오고 있는데, 어쨌거나 자, 코스피 영업이익이 또 예상치보다 높이 올랐기 때문에 주가는 올라줘야 되는데, 또 2분기 조정이 와서 2,800까지 밀릴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 서로 모순이라고 할 만한 이야기들이 시장에 나오고 있다는 점 우리가 또 관심 있게 봐야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불법 공매도, 자, 감시체계 가동하고 시장 조성자 공매도 40% 줄인다고 하면서, 자, 여기서 핵심적인 내용은 업틱룰 면제를 폐지하겠다, 이런 내용을 발표까지 했습니다. 자, 과연 이게 실행이 될까요? 참 궁금합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현재 공식적인 공매도 금지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어떤 일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이것을 또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요. 저는 매일매일 공매도가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가, 이것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3월 중순 이후에 공매도 재개와 관련된 가장 큰 이슈라고 할 수 있는 업틱룰 면제, 자, 이것과 관련해서 약간의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자, 업틱룰 면제를 폐지하겠다고 금융위가 이야기한 거 우리가 앞선 뉴스 기사를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그런데 공식적인 공매도 금지 상황인 지금, 자, 공매도 현황을 제가 들여다보니까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나. 자, 3월 15일부터 지금 3월 15일부터 시장에서 발생되는 공매도, 그 양이 많지는 않습니다. 공식적인 공매도 금지 기간이기 때문에 이 양이 많지는 않은데, 특이하게도 3월 15일 이후에 지금 나타나는 공매도들은 거의 100% 가까이 업틱룰 예외, 업틱룰 면제를 받고 있는 공매도라는 겁니다. 즉, 시장 조성자들이 업틱룰 면제 공매도를 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기존 공매도 기간이 3월 12일로 끝났고요. 자, 3월 12일로 끝났고 3월 15일부터 또 새로운 공매도 금지 기간에 돌입했는데, 특이하게도 기존 공매도 금지 기간 3월 12일까지 끝나자마자 3월 15일부터 업틱룰 예외 공매도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연치고는 특이한 일 아닙니까? 자,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사실상 모든 공매도 물량이 업틱룰을 면제받은 물량이다. 이거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자, 다시 말해서 이 업틱룰 면제 공매도는, 자, 시장 조성자들, 공매도 세력들한테 상당한 수익을 가져다 주는 제도입니다. 자, 그런데 자, 이것을 금융위에서는 폐지 또는 축소하겠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잘 되고 있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시장에서는 업틱룰 예외 공매도가 100% 나오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업틱룰이 뭐냐, 또 이거 궁금해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보면은 우리가 주가 창을 보면은, 자, 이 매도 잔량이 이렇게 있고 매수 잔량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주가가 오르려면 어떻게 됩니까? 매수 세력들이 이 매도 잔량에 있는 걸 이렇게 다 매수를 하면 주가가 오르는 거고, 주가가 떨어질 때는 이 매수 잔량으로, 자, 사람들이 물량을 던지고 매도가 많으면은 이 매수 잔량이 다 소진되면서 주가가 떨어지는 거겠죠. 자, 근데 일반적인 공매도는 기본적으로 이 매수 호가에 매도를 못 합니다. 자, 그런데 업틱룰 예외가 되면은 가능하다는 거죠.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자, 일반적인 공매도들은, 자, 매도를 하더라도 이 밑에 매수 호가에 바로 시장가로 물량을 던지지는 못하고 이 매도 잔량에 물량을 쌓아놔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공매도가 많이 발생하는 종목들은 이 매도 1호가에 물량이 상당히 많이 쌓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매도 1호가에 주문을 넣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가격이 떨어지지는 않는다는 거죠. 즉, 이 매도 1호가에 물량을 많이 쌓아놓으면은 상승은 억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왜?
물량이 너무 많으니까 이 물량을 누군가 다 사줘야 되는데 사줄 주체가 없으면은 상승하지 못하고 주가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은 주가가 또 한 단계 떨어지면은 이 매도 물량을 또 그 다음 호가에 내려놓고 해서 자, 매도 잔량 1호가에다가 물량을 올려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즉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가격이 떨어지면은 그 가격대로 공매도가 쳐지는 거죠. 자, 그런데 업틱 룰 예외가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매수 1호가에 그냥 물량을 매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13만 7천 주가 매수 1호가에 있는데, 자, 공매도를 14만 주 때려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매수 1호가가 매도 1호가로 올라가 버리고 그 다음에 2호가에 있는 게 1호가로 올라오죠. 자, 그러면은 지금 여기 16만 주 돼 있는데 또 공매도를 16만 주 때려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자, 이것도 다 소진되고 그 다음 호가 8만 1,100원이 매수 1호가가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또 24만 8천 주가 있는데 공매도 24만 8천 주 때려버리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 밑에 가격으로 또 떨어지겠죠. 자, 이런 식으로 업틱 룰 예외 공매도들은 매수 호가만큼 공매도를 칠 수가 있기 때문에 가격을 인위적으로 떨어뜨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공매도 물량이 있는 만큼 계속해서 가격을 끌어내릴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은 매수 잔량이 340만 주인데 내가 공매도 수량을 500만 주를 확보해놨다. 그러면은 500만 주를 때려버리면 여기 10호가만큼 주가가 떨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게 업틱 룰 예외 규정을 적용받는 공매도 세력들의 방식입니다. 자, 그런데 업틱 룰 예외 적용을 받지 못하면은 내가 300만 주가 있던 1000만 주가 있던 매도 1호가에만 걸어 놓을 수 있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왜? 매수 세력이 많으면은 주가가 올라갈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업틱 룰 예외를 받으면은 그냥 내가 주가를 밀어버리니까 사람들이 패닉셀이 나오는 거고 주가가 더 많이 폭락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업틱 룰을 없애야 된다. 공매도 시장 조성자 혜택을 없애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5월 3일 이후에 공매도가 재개됩니다. 여전히 업틱 룰 예외 시장 조성자가 공매도를 주도할 가능성이 높다. 이게 저의 생각인데요. 자, 코스피 200, 코스닥 150 등 중대형주 중대형주들 공매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고 지금 벌써 시장에서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언론 기사를 보면은 공매도 350 종목 온도차, 개인은 덜 사고 기관은 덜 팔고 있다. 자, 개인이 뭐 덜 사고 있다고 하는데 3월에 개인이 많이 덜 샀습니다. 그 이유는 시장 전체적으로 매수세가 많이 줄어들었고 거래대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지금 조정이 2달 넘게 진행되면서 지쳐 나가 떨어진 개미들도 많고요. 주식에 흥미를 잃은 개미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매수세가 크게 들어오지도 않죠. 자,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또 봤을 때 개인들은 여전히 대형주를 가장 많이 사고 있습니다. 1월부터 3월 말까지 보면은 개인들 약 30조 정도 코스피 대형주 샀고요. 그리고 2월 1일에서 3월 말까지 보면은 약 11조, 그리고 3월 한 달 동안은 약 6조 원 정도 대형주를 매수한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여전히 대형주의 순매수 주체는 개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사실 지금의 매매 동향은 공매도와 큰 상관은 없습니다. 지금 시장 자체가 조정 기간이고 자, 조정 시기에는 언제나 그랬듯이 개미들이 기관과 외국인의 물량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는 거고 지금 대형주 중심으로 시장 조정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자, 이런 현상이 나타나겠죠. 어쨌거나 지금 개미들은 대형 물량을 많이 받아가고 있고 기관이나 외국인들은 많이 팔았구나. 이거 그냥 확인을 하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은 자, 우리가 좀 더 눈여겨봐야 되는 게 바로 뭐냐. 자, 지금 그들은 불펜에서 몸을 풀고 있다는 거죠. 자, 공매도 금지 1년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최근에 공매도 금지 1년 기간이 끝나자마자 시장 조성자들의 업틱 룰 예외 공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1년 동안 쉬었으니까 이제 몸풀기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우리가 한번 해볼 수 있겠는데요. 자, 5월 3일 날 등판을 한다고 합니다. 자, 지금 열심히 불펜에서 몸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자, 과연 어느 경기장에서 경기가 펼쳐질 것인가? 반도체가 될 것인가? 전기차가 될 것인가? 배터리가 될 것인가? 아니면 굴뚝주가 될 것인가? 자, 우리는 자, 이런 것들, 이런 동향을 조금 더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지금 시장의 조정과 기간의 매도, 공매도 때문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단지 조정의 시기, 로테이션이 일어나고 있을 뿐이다. 자, 이렇게 우리는 봐야 되고요. 자, 그렇지만 2분기 5월 3일 이후에 과연 시장이 조정받게 될 것인가 이것을 한번 또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미래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한번 생각은 해볼 수가 있겠죠. 자, 5월 3일 공매도는 정해진 것이고 만약에 4월에 시장에 강한 반등이 있다면은
5월에는 일시적인 조정이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강한 반등이 있으면은 또 하락을 해야 되는데 공매도가 재개되면서 일시적으로 강한 하락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공매도는 사실 주가가 올랐을 때 쳐야지 제맛입니다. 주가가 많이 오른 거에서 공매도를 쳐야지 또 하락폭이 크고 먹을 것도 많다는 거죠. 자, 주가가 떨어진 상태에서 공매도 쳐봐야 별로 먹을 게 없습니다. 이미 떨어져 있는데 여기서 공매도 치면 더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 그 낙폭이 제한적일 수가 있다는 거죠. 오히려 높이 오른 거에서 많이 공매도를 쳐야지 많이 먹을 수 있습니다. 즉 지금 시장이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는 공매도 쳐봐야 먹을 게 별로 없고 뼈만 발라 먹어야 되니까 살을 좀 찌운 상태에서 공매도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또 4월에는 일시적인 반등 한번 기대해 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공매도 폐지, 제도 개선 이런 이야기들 많이 나왔습니다. 자, 그렇지만 과연 우리가 그 말을 믿을 만한가? 생쥐가 고양이를 믿어야 되냐? 절대 믿어서는 안 되겠죠. 자, 시장에서 오로지 믿을 것은 자기 자신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영상 감상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항상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